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기관의 검사 결과와 치료 과정을 존중하며 명쾌한 알러지 치료와 병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면역 치료와는 궁합이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 치료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미세먼지가 거치고 파란 하늘이 나타났나 무섭게 꽃가루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되면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극강의 알러지 비염 환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치료가 있으니 면역주사 치료 혹은 혈압 면역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 중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치료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시거나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하면 어떨지 궁금해하셨어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면역치료, 주사요법, 혈압 면역요법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위해 병의원에 내원하시면 처음부터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차 의료기관이라면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을 처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겠죠. 알러지 비염의 원인을 궁금해 하신다면 알러지 피부 반응 테스트나 IgG 항원항체 반응을 체크하는 혈액 검사를 권할 겁니다. 그렇게 원인 물질을 확인하고 접촉을 피하는 방식의 회피요법이나 증상을 낮추는 약물을 사용하는 대증요법으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차례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예민하지 않게 만드는 탈감작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양방의 탈감작 치료가 바로 면역주사요법이나 혈압 면역요법인 거죠. 면역주사요법이나 혈압 면역요법의 핵심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겐에 반응하지 않도록 면역계의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면역 관용이라는 말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몸이 참아준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알러지 유발 물질에 내성이 생겨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알러겐을 아주 낮은 농도로 희석한 물질을 몸에 주사하거나 혀 아래에 일정 시간 머금고 있는 방식입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농도를 높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지 농도의 알러겐 면역 약물을 몇 년간 계속 먹거나 주사합니다. 그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이제 일상적인 알러겐 접촉으로는 알러지 반응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수포자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아주 쉬운 문제로 1분만 풀게 하며 유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할만한 수준으로 계속 반복하면 점차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도 늘고 문제의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점차 수학에 내성이 생깁니다. 면역주사와 혈압 면역요법 등은 알러겐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내성을 키우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러겐을 주사로 맞든 입안에 물고 있든 치료 원리는 유사합니다. 주사법이 좀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면역주사요법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심조심 진행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알러지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에 주입하는 알러겐 농도가 높으면 심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면역주사를 맞을 경우에는 꼭 응급 상황에 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심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면 치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치료할 알러겐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알러겐을 동시에 많이 치료할 수는 없고 한 번에 한 가지 종류의 알러겐에 대해서 면역요법을 할 수 있는데 한 아이템을 치료하는데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니까요. 그런데 핵심 알러겐이 아니라 다른 알러겐을 고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알러겐의 종류와 개수가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 알러겐을 주사로 맞거나 입에 물고 있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호흡기를 자극하는 알러겐이 면역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또 면역주사제, 알러겐 수출액은 대부분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전문의마다 사용하는 주사제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병원이 면역치료를 잘 한다 해서 추천받아서 갔는데 환자분이 치료받아야 할 아이템은 치료를 안 해요. 그 면역주사를 취급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치료를 못 받는 거죠. 면역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자기가 치료하는 알러겐의 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한번 치료를 시작하면 한 항목의 탈감작 치료에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주사요법 초기 치료는 3에서 6개월가량 주 1, 2회가량 병원을 방문해서 점차 용량을 올려가며 주사를 맞습니다. 유지 치료는 3에서 5년간 월 1회가량 주사를 맞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혈압요법도 알러겐 추출물을 입에 물고 있는 치료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3에서 5년가량 지속해야 합니다. 스케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성을 키우려고 반복된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치료를 쉬면 효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되었는지 여부는 중간에는 판단하기 어렵고 치료가 종료되는 순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치료를 그만두면 볼 것도 없이 그냥 실패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양방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알레르기 면역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알레르기 면역 치료와 명쾌한 한의원의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치료에 자주 쓰는 약물은 대부분 그 약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저 자신만의 치료를 권하기 위해서 다른 한약이나 양약의 사용을 터부시하다가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도 못 막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관의 검사 결과와 치료 과정을 존중하며 명쾌한 알러지 치료와 병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양 한 방을 막론하고 환자분들이 받고 싶은 치료를 못 받도록 막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면역치료에 대해서 서론이 긴 이유가 있겠죠. 면역치료와 병행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치료 결과를 분석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환자분을 치료한 후에 호전 반응이 생각보다 빠르거나 혹은 치료 중 예상 외에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날 때는 치료 과정을 복귀합니다. 뭐 때문에 이 환자분은 좋은 반응이 나타났는지, 왜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났는지, 예상과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지점을 찾고 환자분의 생활습관, 감정, 환경, 복약 중인 약물이나 받고 있는 다른 치료와의 연관성도 살펴봅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내었던 케이스는 검증을 거쳐서 치료 프로토콜에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결과가 나온 케이스라면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은 치료 외적인 이유, 생활이나 습관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 내용을 제가 소상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결국 확실히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지게 됩니다. 환자분의 예후에 미치는 의외의 요인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양한방의 각종 치료나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간간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면역 치료와는 궁합이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 치료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보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더 큽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 단독으로 했던 케이스의 평균치보다 치료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듯이 잔소리를 들으셨다시피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비염 치료를 한다고 할 때 먼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이런 호흡기 알러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C, 비타민 B, 설탕, 철분, 비타민 A,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를 먼저 치료하죠. 호흡기를 자극하는 외부 물질보다 먹고 소화되어 우리 몸이 되는 기초 영양소와 음식, 신체 구성물질에 대한 알러지를 먼저 치료할 때 치료 속도가 빠르고 재발의 확률이 낮았습니다. 일반적인 알러지 비염 환자분들이 다 그렇듯이 면역주사를 맞는 분들도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음식 알러지는 비교적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면역치료와 병행하는 경우 호흡기 알러겐에 대한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효과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평균보다 치료 회차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역주사요법과 명쾌한 알러지 치료 양쪽의 치료 간격을 좀 길게 띄워보면 어떨까? 병행해서 치료를 해보던 당시에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양방의 면역주사요법과 명쾌한 한의원의 명쾌한 알러지 치료 모두 탈감작해서 알러겐에 대해서 덜 예민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도하면 할수록 두 치료의 철학적인 출발점도 치료가 일어나는 기전과 접근법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재차 깨닫게 됐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알러겐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면역계 신경계를 다시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침과 특수 순환요법으로 알러겐이 유발하는 기의 충돌과 막힘을 해소해주어 알러겐이 접촉할 때 경락이 막히지 않는다,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경락과 신경계를 통하여 전신으로 전달합니다. 그 정보가 인체의 모든 오장육부와 세포 말단으로 전달되기까지 경락의 흐름이 한 바퀴 도는 이 사이클에는 총 25시간이 필요합니다. 12경락의 흐름은 24시간이지만 1시간 정도 여유시간을 잡아놓다 보니 매뉴얼상으로는 25시간이 됐어요. 한 아이템에 대해서 치료를 시도하면 25시간 이후에는 치료의 성공 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성공하면 그 아이템에 대한 과민 반응이 즉시 사라지거나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던 와중에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위해 고농도의 알러겐 추출물을 신체에 주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 뇌에 이 알러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수정된 상태였다면 과량의 알러겐 추출물이 신체 내로 들어올 때 환자분의 뇌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될까요? 거꾸로 면역주사를 맞고 알러겐이 아직 체내에 있는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병행해서 뇌신경계의 알러지 정보를 리셋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 다시 예정대로 면역주사를 맞게 될 텐데요. 몇 년치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새로 주입되는 꽃가루 알러겐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인하여 탈감작되어 버리는 것인지, 그렇다면 주사제로 몸에 주사한 알러겐 추출물은 면역계를 다시 자극하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알러겐으로 반복된 자극을 주는 것이 내성을 키우자는 원래 취지대로 알러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새로운 알러지를 유발하게 되는 것인지, 향후에 면역치료를 멈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도 된다고 해야 될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의 어느 책에도 논문에도 나와 있지 않더군요.
자, 결론입니다. 두 치료가 서로 양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때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호전되었다가도 면역주사를 맞고 난 직후에는 알러겐이 몸 안으로 바로 주입돼 버리기 때문에 알러지 증상이 일시 악화되거나 면역주사를 맞은 후에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했을 때 제 생각보다 호전이 더딘 상황을 자주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의 치료가 충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얻었고, 색깔이 다른 두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안 되겠다고 제 생각을 바꾸게 되더군요. 마치 수학 과외 선생님이 두 명인데 두 명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하루는 이쪽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 수학 문제를 풀다가 하루는 저쪽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게 되면 시험 문제를 푸는 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나 수학 문제를 눈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는 학생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냥 수학 과외 선생님 한 분의 지도를 믿고 끝까지 맡기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죠. 물론 100명의 환자가 있다면 100명의 결과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 시스템은 복잡하여 인간의 지성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런 종류의 고민은 저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느낍니다. 아주 명확한 사실은 면역요법을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만 고민할 것이라는 점이 저를 외롭게 만드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는 치료 프로토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그냥 제가 정한 매뉴얼대로 치료했을 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치료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것저것 치료 효과를 비교하며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치료했던 아이템의 치료 효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 마시고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